네, 오늘은 여러분 이 풀이의 변환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이 풀이의 변환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선생님도 뭐 물리학이나 공업수학을 따로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 중간중간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서를 쓴 학생은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자, 그만큼 이 내용을 고등학교 학생이 이해하고 보고서에 담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은 이제 생기부에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무리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었을 때에는 사실 뭐 면접에서나 그런 교수님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학생이 정말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금방 탄로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급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 이 풀이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과정 중에 이 고등학교 수학을 넘어서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런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또 물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풀이의 변환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싶은 고등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얘를 접근하고 이해해서 생기부에 풀어내면 좋을지, 그런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이제 파동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뭐 병원에서 볼 수 있는 파동 있죠. 뭐 뇌파나 심전도 같은 이런 파형들. 그리고 뭐 음성을 녹음한다거나 하면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음파들. 자, 이런 것들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풀이의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얘를 보고서로 쓰고 싶은 학생들은 이 풀이의 변환이 왜 궁금해졌는지 그 지적 호기심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기함수인 사인 함수와 이런 코사인 함수를 배우고 나서 이런 뇌파나 심정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파형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파형을 실제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그 파동함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지적 호기심, 항상 강조를 하죠. 이 지적 호기심, 즉 동기 부분을 좀 잘 풀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풀이의 변환이 뭔지를 한번 보면요. 자, 우선 이 풀이의 급수가 있고 풀이의 변환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풀이의 급수라는 거는 자, 임의의 주기함수를 삼각함수로 구성되는 급수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급수라는 건 여러분 그 무한히 더해가는 걸 이제 급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자, 임의의 이런 주기함수 fx가 있다면 실제로 이 a0라는 거는 그냥 y축 평행 이동이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보시면 자, n에 1부터 넣으시면 자, a1 코사인 x 더하기 b1 사인 x 더하기 자,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a2 코사인 2x 그다음에 b2 사인 2x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급수예요. 자, 보시면 여기 x다, 2x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렇죠. 주기를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주기를 갖는 이런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들의 합, 그리고 그 앞에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계수. 그래서 모든 주기 함수들은 이런 다양한 주기를 갖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임의 주기 함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주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 맞죠? 자, 이런 주기함수도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풀이의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풀이의 급수를 바탕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긴 한데, 자, 시간 영역에 있는 신호를, 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요. 1초당 움직이는 그 진동수를 의미해요. 1초당 이렇게 이게 뭐 한 번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번 움직이는지 그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기랑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여기 삼각함수의 이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주기를 결정짓고 결국에는 얼마만큼 진동하는지 그 주파수를 결정해 줍니다. 자, 어쨌든 이 풀이의 변환을 쓰면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신호를 이 주파수 영역에 있는 정보로 변환을 해 주는데요. 자, 그 정보가 무엇을 뜻하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이 다양한 이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이 주기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함수에 이 각각의 이 함수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이 0이라면 실제 이 코사인 X라는 거는 그 신호에 아예 들어있지 않은 성분이 되겠죠. 맞나요? 어쨌든 그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그런 함수들이 섞여 있는 신호를 다시 어떤 함수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여 있는지를 다시 해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즉 신호를 다시 그 성분을 분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신호가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씩 들어있는지 그것에 관한 정보를 알고 분해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가 그 속에서 또 원하는 정보만 선별하는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다양한 파동함수를 갖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풀이의 변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호에 섞여있는 성분을 다시 분석해주고 또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게 해주고 되셨나요? 그래서 이 풀이의 변환이 갖는 의미와 중요도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풀이의 변환을 해주는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K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주파수랑 관련이 있고 그 주파수에 관한 함수로 이런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정보를 보면 그 주파수 함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식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오일러 공식을 써보면 실제로는 얘가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각함수 부분이 이제 이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녹아져 있고 자 그리고 요 부분과 원래 함수 fx를 곱하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내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게 그 두 개의 함수가 어느 정도 관련치를 갖고 있는지를 또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 주파수 함수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내용을 담아 쓰시면 사실 이제 수학적인 좀 내용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시면 좋겠냐면 자,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 자체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쓰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자, 선생님은 이 풀이의 급수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풀이의 급수를 한번 나타내려면 실제로 임의 주기함수를 이런 삼각함수의 합으로 나타내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이 개수들을 구해줘야겠죠. 근데 이 개수를 유도하려면 좀 중요하게 쓰이는 게 이 삼각함수의 직교성 부분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내적 개념을 가지고 삼각함수의 직교성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풀이의 변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 정도를 한번 해석해 봤다 하셔도 좋고 또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은 이 삼각함수의 직교성을 이해하고 나서 실제로 이 풀이의 개수를 찾아서 임의의 주기함수를 가지고 이 풀이의 급수 표현을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해 보셨다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무리하게 풀이의 변환을 다 이해하고 탐구해 봤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등학교 탐구 보고서는요 그 결과의 완성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느끼는 그 지적 호기심을 스스로 어느 정도 탐구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노력해 봤는지 그런 역량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직교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자, 우선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이 벡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 선택과 뭐 기하 과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 벡터 내용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벡터라는 건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자, 크기와 방향을 가지니까요. 자, 이렇게 크기가 있어요.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벡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는지를 표현해주는 물리량.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이제 2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놓는다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여기 시점이 있다면 자,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3만큼 가는 그런 벡터예요. 자, 그러니까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가는 요 물리량. 얘를 시점을 바꿔서 이 원점에서부터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1,3까지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시작점의 위치는 다르지만 이 두 벡터는 실제로는 그렇죠. 같은 벡터예요.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이 벡터 두 개를 저희가 이제 뭐 정의를 하고 나면 이 두 벡터를 가지고 뭐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이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그 다음에는 이제 곱셈의 역할을 하는 걸 하는데 그것에는 이제 내적과 외적이 있고 그 내적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벡터에서 이제 벡터의 크기를 또 얘기를 하는데요. 자, 벡터의 크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아까 같이 요 벡터라고 논다면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자, 그럼 벡터의 크기는 그렇죠. 피타고라스 쓰셔가지고 이렇게 길이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벡터의 크기. 자, 되셨죠? 다시 되돌아가서 이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A 벡터의 크기 자,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세타라는 건 또 뭐냐면 자, 이게 A 벡터 자, 그리고 이제 시점을 동일하게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B 벡터 자, 그랬을 때 여기 각이 세타고요. 자, 이 내용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이 A 벡터의 크기가 요 길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길이가 바로 A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B 벡터의 크기를 정해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B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이제 그 곱셈을 하는데 그냥 크기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곱해줘요.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에 이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힘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벡터가 저희가 힘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고 이렇게 가는 힘이 있다면 이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곱해주면 안 되고 힘의 방향을 좀 일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정사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은 방향의 힘으로 이제 계산을 좀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맞춰 놓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한쪽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그 실제로 효율성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뭐 물건을 끌고 가고 싶은데 힘을 이 위의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제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고 실제 효율은 없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의 효율이 빵이에요. 실제로 이 벡터를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 크기는 이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각이 90도니까 코사인 90도 이렇게 내적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 코사인 90도는 실제로 0이니까 이 내적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곱해주는 게 아니고 힘의 방향을 고려한 그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적에 대한 정의와 좀 갖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이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계산은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A 벡터가 뭐 1,2, 자, B 벡터가 뭐 3,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정의대로 계산은 하셔도 되는데 내적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X끼리 곱하고요. 더해요. Y양끼리 곱해서 이렇게. 이게 내적이에요. 간단하죠? 곱해서 더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내적을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적을 계산해서 이 내적 값을 알면 A 벡터 크기랑 B 벡터 크기로 이 값을 나누어서 반대로 제가 그 두 벡터가 이루는 이 각의 크기 같은 경우도 계산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내용들을 기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끔 되는데,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벡터의 내적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함수에서도 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염소함수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내적을 구할 때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성분끼리 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합니다. 근데 더할 때 얘를 연속적으로 쭉 더하길 거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들 이 적분이 실제로 연속적으로 더한다라는 의미인 거 아시죠? 이 썸에 있는 S예요. 그래서 어쨌든 연속적으로 더한다. 아까 내적을 곱해서 더한다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쭉 곱해서 더해가는 식으로 내적을 계산할 거고요. 그 내적 값이 0이면 그 두 함수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정의를 한대요. 아까 내적 값이 0이면 서로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뭐 수직, 직교 같은 의미인데 꼭 90도가 아니고 조금은 이제 추상적인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내적이 0이면 또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이제 드디어 왔어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삼각함수의 직교성 뭐겠어요? 이 삼각함수들의 내적을 구했을 때, 즉 내적이니까 곱해서 더하는 이 적분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는 성질이겠죠. 그래서 직교성, 다른 말로 아까 함수의 내적을 구했을 때 내적이 0인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계산의 편의뿐만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또 풀이의 급수, 또 풀이의 변환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함을 주는 부분이다. 의미는 되셨죠? 자, 그래서 얘를 유도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 자, 계산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뭐만 아시면 되냐면, 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삼각함수의 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의 곱을 합으로 바꿔주는 공식 고등학교에서 나오죠. 자, 요 공식만 사용하시고 기본적인 적분만 사용하시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사용해서 1번, 2번까지를 해드릴게요. 3번은 이제 직접 하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직접 적분해서 0이라는 거 보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적분에 여기가 마이너스부터 파이까지는 그렇죠.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보이면 충분한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인데 제가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합으로 바꾸는 공식을 사용해 볼게요. 2분의 1 앞으로 빼고 자, 사인, 자, 두 개 더해야 되니까 각을 더해야 되니까 n 플러스 n x 더하기 사인 각의 빼기.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빠른 학생들은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적분하고 싶은 게 지금 사인 함수잖아요. 자, 그러면 사인 함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적분을 하면 뿔마 0이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할 거니까 그 계산은 안 해봐도 그럼요. 당연히 0이 되겠죠. 또한 여기 혹시 n 플러스 n이 실제로 뭐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사인 0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뭐 의미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인 함수의 성질 이용하시면 계산 안 하고도 바로 0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산을 좀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2분의 1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적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코사인으로 이렇게 적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계산을 하시려고 보면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게 코사인 함수잖아요. 이 코사인 함수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함수잖아요. 우함수에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를 넣어요. 자, 그러면 원점 대칭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대칭인 함수를 넣으면 그 값을 넣으면 그렇죠. 값이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파이를 넣은 거나 마이너스 파이를 넣은 거랑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파이 는 값에서 마이너스 파이 는 값을 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셔도 이제 0이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2번. 자, 같은 방법이에요.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할 거고요. 사인 곱하기 사인이니까 자, 요 공식 쓸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자, 코사인의 합이니까 이제 코사인 각을 합한 거.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각을 뺀 거. 자, 이렇게. 자, 얘를 계산하실 건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m하고 이제 n이 다르면 일반적인 코사인 함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m과 n이 같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앞에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m하고 n이 같으면 뒤에 값이 코사인 0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좀 달라지니까 두 개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요거로 가볼게요. 자, 그럼 우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 아까 이제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코사인 함수니까 이제 코사인 함수는 이 우함수잖아요. 자, 우함수니까 이제 양쪽 대칭으로 적분을 하시면 0에서 그 값까지 적분한 것을 2배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죠. 0에서 파이까지만 하고 그냥 2배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함수 적분해 주시면, 자, n 플러스 n분의 1 사인.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n분의 1 사인.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계산을 하시는데, 자, 이제 파이를 넣고 0을 넣을 건데, 그렇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냥 정수기 때문에 이 파이를 넣은 값들은 항상 0이 되겠죠. 그리고 0을 넣은 값도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된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으로 이제 두 번째 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경우에는, 자, 물론 이제 이 둘 다 이제 우함수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처럼 2배에 이제 0에서 파이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시면 앞엔 똑같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계산하시고요. 자, 파이 넣는 값은 어차피 0이에요. 앞에 값은. 그래서 파이 넣으시면 그냥 이제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이제 0은 0. 그래서 계산하시면 파이. 되셨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직교성, 이 내적 값이 0이 되는 값이 나오는데, 특수하게 이제 이 m하고 n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값이 코사인 0, 1이 됨으로써 그 적분값이 0이 아닌 다른 함수값을 갖게끔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3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혹시 수월하게 되시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학생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풀이의 급수, 그 풀이의 개수를 직접 찾고 또 주기함수를 실제로 표현해보는 것까지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